탄원서 예문모음. 탄원서는 형사사건에서 양형결정에 참고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작성하려 하면 어떤 문장으로 시작해야 하는지,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법원 제출 형식을 기준으로 분석한 탄원서 문장, 예시와 표현 패턴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진정성 있는 탄원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 도입부 예문 분석. 탄원서의 첫 문장은 재판부에 대한 존중과 탄원인의 자격을 명확히 밝히는 부분입니다. 존칭 표현. 존경하는 재판장님, 존경하는 판사님, 존경하는 검사님 검찰 단계, 존경하는 수사관님 수사 단계. 관계 명시 예문. 저는 피고인의 어머니로서 아들의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피고인과 10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직장 동료입니다. 저는 피고인과 20년 지기 친구로서 이 글을 씁니다. 저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탄원인의 신분과 관계를 명확히 밝혀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평소 모습 서술 예문. 탄원서의 본문에서는 피고인의 평소 성품과 행실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막연한 칭찬보다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표현이 중요합니다. 가족 탄원서 예문. 매일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고 주말마다 찾아뵙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성실히 살아온 사람입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가족을 위해 일했습니다. 직장 동료 탄원서 예문. 피고인은 항상 성실하게 업무에 임했으며 후배들을 잘 챙겼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먼저 출근하고 동료들의 업무를 도우며 신뢰를 받았습니다. 지인 탄원서 예문. 그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왔습니다. 매주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피고인의 인격적 면모를 보여주는 핵심이므로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반성과 뉘우침 표현 예문. 탄원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간접 전달 표현. 아들로부터 후회와 회한이 담긴 편지를 받았습니다. 면회 때마다 눈물로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직접 관찰 표현. 사건 이후 매주 상담을 받으며 생활 태도를 바꾸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주 다짐서를 작성하고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의 개선 의지를 객관적으로 서술하면 재판부가 진정성을 느끼기 쉽습니다. 사건에 대한 안타까운 표현 예문. 사건 자체를 다투지 않으면서도 진심 어린 감정을 담는 문장이 필요합니다. 평소 글을 보면 이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닌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번 일은 일시적인 실수였으며 그의 평소 모습을 볼 때 재범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놀랍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표현은 감정적 호소가 아닌 인간적 공감의 전달로 착용합니다. 가족 상황과 어려움 호소 예문. 피고인의 형량이 가족의 생계와 직결되는 경우 구체적 현실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표현.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피고인이 유일한 경제적 지주로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 표현. 가족 모두 충격을 받았고 매일 불안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아직 어리고 부모로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 부분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가족의 현실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미래 계획과 지원 의지 표현 예문.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시 사회에 복귀했을 때의 재범 방지 가능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출소 후 성실하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상담 프로그램에 동행하며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구체적 지원 계획은 단순한 선처 요청보다 훨씬 강력한 신뢰 자료로 작용합니다. 마무리 인사 예문. 탄원서의 결론은 정중함과 명확한 의사 표현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선처 요청형. 재판부의 관대한 처분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피고인이 다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엄벌 요청형. 정의 실현을 위해 엄중한 처벌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판결을 바랍니다. 마지막 문장은 진정성을 담되 예의 바르고 간결하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피해자 선처 및 엄벌 탄원서 예문. 피해자 선처 탄원서 예문. 피고인은 진심으로 사과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법원의 관대한 판단을 바랍니다. 피해자 엄벌 탄원서 예문. 사건 이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현재 치료 중입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았고 진정한 사과도 없었습니다. 정의 실현을 위해 엄중한 처벌을 바랍니다. 피해자의 의사는 감형 혹은 중형 판단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므로 문장 하나하나가 명확해야 합니다. 문장 표현 시 주의사항. 피해야 할 표현. 너무 억울해서 잠을 못 잤어요. 감정 과잉. 피해자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비난. 이 정도는 범죄가 아닙니다. 정당화. 권장되는 표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탄원서는 사실과 진정성 중심의 문서여야 하며 감정적 과장이나 공격적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결론. 효과적인 탄원서는 다음의 흐름을 따릅니다. 존칭으로 시작하여 재판부의 예의를 표한다. 탄원인과 피고인의 관계를 명확히 밝힌다. 피고인의 평소 모습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반성과 안타까움을 진솔하게 표현한다.
가족 상황과 지원 계획을 제시한다. 정중한 문장으로 선처 또는 엄벌 의사를 명확히 밝힌다. 인터넷에서 찾은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자신의 언어로 진심을 담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식보다 진정성이, 완벽한 문장보다 사실에 근거한 표현이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는 핵심입니다. 이상 탄원서 예무모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